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남을지 떠날지.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과 무관한 창작 스토리이며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던 날 그는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망한 건데 왜 홀가분했을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준호는 8년째 동네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아침이면 셔터를 올리고 먼지 쌓인 카메라를 닫고 예약표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다. 한때는 졸업사진 시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웠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굳이 사진관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요즘은 다 직접 찍어요. 손님들은 미안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는 이해했다. 이해했지만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들어갔다. 그래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올까봐. 혹시라도 예전처럼 웃음이 돌아올까봐. 집에 돌아가면 더 조용했다. 혼자 사는 원룸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 그 중에는 부모님과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금액이 크게 오른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고 있었다.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가게 안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낡은 조명, 삐걱거리는 의자, 오래된 배경지. 그동안은 추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버티기 위한 이유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단골이었던 중년 부부가 찾아왔다. 결혼 30주년 기념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오랜만에 카메라를 제대로 들었다. 조명을 맞추고 구도를 잡고 셔터를 눌렀다. 웃으세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촬영이 끝난 뒤 부부는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다. 여기서 찍길 잘했네요. 사진이 따뜻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잠깐 흔들렸다. 조금만 더 해볼까?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통장을 다시 열어봤다. 숫자는 솔직했다. 감정은 버틸 수 있어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했다. 가게를 이어갈지 정리할지?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자신이 쌓아온 시간, 자신이 증명해온 삶이었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결정을 내린 건 의외로 아주 작은 계기였다. 비오는 오후 한 학생이 들어왔다. 이력서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했다. 사진을 찍는 동안 학생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셔터를 눌렀다. 촬영이 끝나고 사진을 건네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 사진이면 잘 될 겁니다. 학생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으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순간을 남기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런데 그 순간은 꼭 이곳에서만 가능한 걸까? 그 질문이 그의 선택을 바꿨다. 며칠 뒤 그는 가게 정리 공고를 붙였다. 카메라 장비 일부를 팔고 남은 것들은 정리했다. 주변 사람들은 아쉽다고 했고 누군가는 조금만 더 버티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냥 웃었다. 마지막 날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사진도 소품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렸다. 그리고 떠났다. 그가 향한 곳은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다. 관광지도 아니고 유명한 곳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이 천천히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간판도 예약도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사진 한 장 남겨보실래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카메라 앞에 섰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 시장에 나온 할머니, 학교 끝나고 웃으며 뛰어가는 아이들. 그는 그들의 지금을 찍었다. 돈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적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에 이력서 사진을 찍었던 그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 합격했어요. 짧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떠나는 건 포기가 아니었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였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머문다. 불편해도 불안해도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어떤 선택은 남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여전히 사진을 찍는다.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처음을 담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 그날 문을 닫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떠나는 선택은 끝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침 공기가 조금 더 선선해졌을 때 그는 이 마을의 시간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해가 뜨는 방향,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하루의 리듬. 준호는 이제 사진관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작업실로 삼고 있었다. 시장 골목 어귀에 작은 의자를 하나 두고 카메라를 목에 걸었다. 누군가 지나가면 눈인사를 하고 때로는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햇빛이 좋아서요. 한 장 남기시면 나중에 기억이 됩니다. 처음엔 대부분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몇 번이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얼마요? 원하시는 만큼만 주세요.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가격이 아니라 순간을 남기는 게 먼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한 노인이 다가왔다. 낡은 모자를 눌러쓴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오래 머물렀다. 셔터를 누르기 직전 준호는 잠깐 숨을 고르듯 멈췄다. 그 표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찰칵. 짧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건네자 노인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이건 내가 아니네. 준호는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노인은 곧 이어 말했다. 내가 잊고 있던 얼굴이네. 그 말은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사진을 찍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더 기다리고 더 바라보고 더 천천히 셔터를 눌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문제가 생겼다. 카메라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다. 전원을 켜도 반응이 없었다. 오랫동안 써온 장비였다. 이곳에 와서도 거의 매일 함께했던 사실상 그의 전부였다. 그는 조용히 카메라를 내려다봤다. 이걸 고치려면 다시 도시로 나가야 할 수도 있었다.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여기까지인가? 그 생각이 스쳤다. 다음날 그는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사진은 찍을 수 없었지만 그냥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사진 안 찍어요? 카메라가 좀 아파서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어제 만났던 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거 한번 써봐.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조금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젊을 때 쓰던 거야.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준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단순한 물건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디지털처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셔터를 누른 뒤에는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그 기다림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며칠 뒤 사진을 인화했다.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다. 빛이 과하게 들어온 것도 있었고 초점이 살짝 어긋난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들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다. 그는 그걸 깨달았다. 자신이 놓치고 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걸. 빠르게 찍고 바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식 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이후로 그는 일부러 천천히 찍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더 오래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기 전에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시간을 더 좋아했다. 어느 날 마을에 작은 전시를 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주민센터 한쪽 공간을 빌려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걸어보자는 것이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사진을 고르고 인화하고 액자에 넣고 벽에 걸었다. 하나하나 걸리는 동안 그는 알게 되었다. 이 사진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라는 걸. 전시 첫날 사람들은 천천히 사진을 둘러봤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오래 서서 한 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 사람들 왜 웃고 있어?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금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았다.
전시가 끝난 뒤 그는 혼자 남아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불안했고 흔들렸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확신이 없던 그 순간.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알고 있었다. 떠나는 선택은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는 걸.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수입도 미래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머무를지 떠날지.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의자를 꺼내 시장 골목에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를 들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도 한 장 남겨보실래요? 그 질문은 이제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다. 오늘을 남기겠다는 다짐. 그는 알고 있었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그 시작이 떠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걸.